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네, 어제 이 시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집권 5년을 평가해보며 짚어드렸습니다만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 시간에도 한국 경제 상황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이 부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저희가 또 증시 이야기를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5월 FOMC 직후에 미국 증시 움직임과 관련해서 데드캣 바운스 논쟁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오늘도 그렇고 미 증시 상황이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새 정부가 지금 출범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입장에선 미국 증시가 오늘만큼 좀 올라갔으면 하는 저도 0시 정도에 일어나서 이게 지켜봤는데요. 마지막 희망까지는 안 지켜주더라고요. 역시 5월 회의 이후에 첫날 올라가서 나중에 이렇게 떨어질 때 데드캣 바운드 이렇게 논쟁이 되는데 그게 이제 세 번째다. 작년 11월 페드 회의, 1월 페드 회의, 이번에 세 번째다. 근데 보통 그 데드캣 바운드 이렇게 논쟁이 되면 증시의 그 복원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미국 증시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과 관련해서는 페드와 그다음에 페드와 파월 의장에 대한 월가의 이렇게 신뢰가 많이 깨진 게 아닌가 하는, 그래서 장 초반에 미국 채금리가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가격 폭락하고 그다음에 빅테크 업종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장 막판에는 수축 사이가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사실 증시뿐만 아니라 오늘 금값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렇게 가격이 반등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를 제외하고는 위험자산, 안전자산 다 떨어지니까 자산 시장이 수축 국면이 되는 게 아니냐 해서 사실 이 수축 국면이라는 것은 결국은 경기 문제에 좌우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경기 문제에서 보면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우리가 장단기 금리 차이 역전 문제를 두고 이게 경기 침체냐 아니냐 해서 경기 침체 여기 논쟁에서 5월 회의 이후에는 경기 침체는 기정사실화 되는데 속도 문제에 있어서 사실 경제 주체가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완만하게 이렇게 떨어진다면 연착륙 문제가 되는 거고, 경제 주체가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면 경착륙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인플레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가 침체될 때 만만하게 떨어지지만 인플레 문제가 불거졌을 땐 이걸 슬로우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경착륙 문제에서 경기가 아주 급격히 떨어지는데 물가가 올라가면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스태그플레이션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반적으로 3대 지수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브레이너 이렇게 이사가 통화정책 부의장으로 상원에서 긴급히 승인된 문제를 들어서 향후에 가상화폐를 비롯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을 주목하십사 하는. 근데 작년에 딱 8월 달에 브레이너가 통화정책 부의장으로 이렇게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 경우에 전 페드 의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그때 3만 달러 선이 붕괴됐거든요. 오늘도 장마판에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는 3만 달러 붕괴 위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서 보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브레이너의 저주를 받아서 많이 떨어진 것도 하나의 우리 코인 개미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주목할 사항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 굉장히 큰 이슈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뭐 굉장히 큰 날이기도 한데 오늘 새벽 0시를 기점으로 새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해외에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어제도 이제 이전 정부, 벌써 이제 문재인 정부에 남겨놓은 5가지 한국 경제 신위기론 관련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한국 경제에 관련해서 문제다 이렇게 부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잠시 그 문제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국민 대다수가 속해 있는 이러한 우리 경기 문제는 지금 쥐어짜도 안 된다 하는 스크래프레이션 문제, 이런 만큼 용어가 나올 만큼 경제 고통이 심하다 하는 것이 지금의 한국 경제에 대해서 해외 시각이다 이렇게 보이됐고요.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가 누적 문제로 인해서 일부에선 디폴트 우려까지 이렇게 얘기되는 사항. 이 디폴트 우려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스리랑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은 그 신흥국들의 디폴트 우려 문제가 되기 때문에 MSCI 지수로 보면 우리가 신흥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같은 이렇게 범주에 들어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의도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앞서 우리 이현 캐스터께서 잘 짚어드렸습니다는 이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진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자막에도 이제 나오겠습니다는 사실 그 국가 채무 문제 관련해서 산업 정책과 이런 것 관련해서 반기업적인 정책, 그 다음에 자본도 빠져나가고 기업도 빠져나가니까 산업 양대 공동화 문제 이런 게 이제 봉착되는 문제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정치권의 문제에서는 국민이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서로 이렇게 양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거 관련해서 선진국 감정 문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한국 경제 신위기론으로 얘기했습니다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복합위기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복합위기 문제가 문재인 정부 집권 마지막에 해외에서 나왔던 한국 경제 신위기론과 동일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는 복합위기, 이 complicated crisis 문제, complex crisis 문제에 봉착돼 있다 이렇게 보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한국 경제가 당면한 복합 위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해외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있습니까? 네, 결국 이제 복합 위기라는 것은 정부만 풀면 안 된다. 모두 국민과 정치권, 국회의원들도 여야 국회의원고 모두 국민들이 풀어야 된다. 이게 복합 위기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복합과 통합과 화합으로 이걸 풀어야 된다. 정부가 풀어가는 게 아니다. 모두가 합심해야 된다. 이게 복합 위기다. 그런 과정에서 전제 조건을 아마 이 상황은 굉장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한국은 정체성 위기를 맞고 있다. 애매모호한 정체성이다.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보면.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가 한국 경제 정치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체제인데 이게 흐트러졌다. 그리고 시장 경제가 경제 운영의 기본 망침인데 이것도 흐트러졌다. 이걸 빨리 복원해달라 하는 이런 쪽의 주문들이 구체적인 경제정책에 앞서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지적해 준다. 민주주의 훈련되고 그 다음에 시장경제 훈련되는 게 지난 5년 동안 흐트러졌다. 이걸 복원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쪽에 해외 시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흔들어질 때는 가치가 중요하거든요. 주가에서 가치가, 밸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한국에서 본 자유라는 기본 가치가 흐트러졌다. 그 다음에 시장 원리가 국가가 주도하다 보니까 시장이 어디 가는지 모르겠다.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옵티머스 펀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투명성이 결여됐고 공정이 흐트러졌다. 이런 밸류를 좀 빨리 획득하라. 어떤 정책을 거기에 심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좀 해달라 하는 이런 주문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외 환경의 의존도가 높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안보와 경제를 안미 경쟁과 같은 안보와 경제를 분리할 수 있느냐. 우크라이나 봐라 하는 측면에서 안보는 한국의 생존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전제가 아니라 명제다는 수학에서 명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분화된 한국 경제, 미국보다도 더 심하다. 양분화된 경제. 자, 그래서 이 대목에 있어서는 국가 구성의 3요소가 3대 요건이 뭐냐. 자, 국가 구성의 3대 요건은 시청자 여러분 해외에서 이렇게 볼 때, 자, 국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이걸 새겨볼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 여러 가지 복합 위기에서 경제 문제를 다루니까 경제 국정운영의 목표는 경제로 풀어가야 된다는 원칙을 좀 제시해달라 하는 이런 쪽의 경제정책의 원칙을 우선의 원칙을 좀 표명해달라. 물론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벌써부터 표명하고 있지만 그럼 이렇게 할 때는 어떠냐? 무너진 경제정책의 메커니즘부터 풀어야 된다. 정책이라는 것을 시그널을 주면 국민들이 레스폰스를 해야 되거든요. 신뢰도가 되는데 이 정책 부분에서 상당 부분 이게 국회의원도 그렇고 경제정책 강요도 그렇고 이런 측면에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경제정책을 내놓더라도 믿지 않는다. 그래서 경제정책에 무너진 경제정책의 체계부터 좀 극복해달라. 이걸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하나는 경제 컨트롤 타워가 좀 이렇게 명확하게 심을 필요가 있다. 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나는 이쪽에 가지만 옛날에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니까 당신이 전문가니까 당신이 해주시오. 이렇게 한 것처럼 경제 컨트롤 타워를 확실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해외에서 주문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전 정부가 뭐 고용 문제, 경제 지표는 좋은데 왜 한상춘 논설위는 여기서 나쁘다 그랬냐? 이건 잘못됐다. 가짜 뉴스다. 그게 아니다.
미국은 경제 지표가 좋더라도 국민들이 어려우면 그것을 감싸주는 그것까지 수용하는 게 프레임의 가치기보다는 프레이밍 효과를 중시한다. 이게 뭐냐? 지금처럼 수평적 구조, 국민이 이렇게 더 중시되는 데에 있어서는 그래서 지표는 괜찮지만 국민이 어렵다면 그것을 감싸주는 것이 프레이밍 효과를 이렇게 강조해달라 하는 것이 해외 시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지금 앞서서 언급해 주셨듯이 정부와 국민이 함께 통합과 화합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긴 합니다만 세부적으로 어떤 해결책들이 제시되고 있나요? 네, 세부적으로 그냥 자막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경제정책이라는 건 세계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가 아니라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월드니까 세계적 흐름에 쫓아가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자막을 가고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의 역할을 작은 정부로 좀 지향해달라. 이전에 너무 국가가 모든 걸 간전했지 않느냐. 큰 정부, 빅 가먼트를 작은 정부, 저 빨간 선이 어떻게 공교롭게도 우리 작가님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게 빨간색 넥타이를 차고 왔습니다는 이게 빨간색이 현 정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은 정부를 좀 지향해달라. 그리고 거시경제 목표에 있어서는 소득주도 소득의 분배에 가까웠는데 전 세계가 파이부터 기른다. 파이부터 나눠줄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성장 쪽으로 가달라. 제조업에 있어서는 지금 제조업이 중시하고 있는 이런 중인데요. 나가는 팜핑업은 들어오게끔 해달라. 설령 비용이 어렵다 하더라도 국가 보조하면 된다. 나가면 실업 증가해서 실업급여가 더 증가한다. 들어오게끔 해라. 국가 보조가 들어오는 기업은 보조 좀 해달라. 그 다음에 기업 정책에 있어서는 규제가 문제다. 아까 우리 이혜은 이렇게 우리 이 앵커랑 같이 했을 때 규제 문제가 해외에서도 가장 많이 얘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은 외형적 건수가 아니라 독특한 규제, 한국의 독특한 규제. 우리가 미필적 고유다 해서 한국은 규제는 풀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느끼지 못한다. 이게 문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독특한 규제거든요. 그걸 좀 풀어달라 하는 프리존 문제가 됐습니다. 다음 자막을 보겠습니다. 세제 정책에 있어서는 세금 인세 증세 정책이었는데 감해달라. 그런 측면에서 오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처음 0시에 아마 용산 이렇게 벙커에서 시작됐을 때 부동산 세제부터 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세제 다 푼 건 아닙니다는 그런 것이 상징성이 될 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그런 측면이 지금이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정부가 모든 걸 풀면 안 된다. 시장을 맡겨내야 된다. 그리고 수요 억제보다는 공급 증시로 가야 된다. 아까 이제 어디 로이터인가 그렇게 해서 나왔죠. 그래서 부동산 대책도 일단 기본은 정부가 풀으면 안 된다. 시장이 풀어야 된다. 시장이 풀어야 된다. 그리고 수요 억제보다는 공급 쪽으로 해야 된다.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사 정책에 있어서는 노조이면 안 된다. 훌륭한 이렇게 노조 많습니다. 도매꼬로 밀어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사용자 최소한 균형을 좀 가져달라. 노사가 최소한 균형을 가져달라 하는 쪽의 주민이다. 그리고 책임자, 나는 별도로 띄우고 싶은데요. 책임자, 예를 들어서 경제부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 우리가 보면 행정에 있어서는 국가 강요를 임명할 때 스포 시스템이 있고요. 역관제라 그러죠. 자 이관 앵커가 대통령이 되셨을 때 거기에 기여했던 사람들을 전문성이 없고 관계없이 뽑아주는 사람. 근데 메리트 시스템에서 정부 관료들이 해서 오랫동안 정책의 일관성을 담당했던 사람을 하는. 근데 미국에 있어서는 스포 시스템에 임명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제약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뭐냐? 전부 전문성 여과와 관계없이 전부 정책에 기여한 사람을 썼던 것이 결과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윤석열 이렇게 정부에서는 어제 차관급에서 보면 전부 정부 관료들을 전부 정부의 전 공무원들을 임명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부 이런 것도 개선되는 측면인데요. 스포 시스템보다는 메리트 시스템을 해야 된다. 책임자는 전문성, 오랫동안 정책의 일관성을 했을 때 정윤이 평가하고 전문적 지식이었고 내가 기여했느냐 여부보다는 이게 중시한다 하는 측면에 해외에서 주문하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스크루플레이션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이 어려운 경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걸 가장 주목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지금 상황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네, 방송에서 어제 5년 집권을 문재인 정부 집권을 평가하고 오늘 시청자분이 새 정부 이렇게 얘기하니까 경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을 가장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주문하시는 이런 거 보면 우리 경기가 좀 어렵다. 많이 어렵다. 근데 사실 그 경기 문제를 풀어갈 때는 어떤 정책적인 그런 얘기하는 것보다 인식이 중요하다. 자, 경제가 괜찮다, 자화자찬하면 어떻게 경기를 풀어가느냐 문제입니다. 해외에서 그렇게 보거든요. 한국 경제가 틀림없이 어려운데 이전 정부에선 자화자찬하면 어떻게 그 경기를 풀어가느냐. 목표 성장률을 낮춰놓고 거기에 맞았다 해서 자화자찬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기 문제는 자 앞서 것처럼 한국 경제 심리기론 복합위기 관련해서 말했습니다는 그걸 풀어갈 때는 인식부터 중요하다. 자 그러면 한국 경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성장률이 24년 만에 일본에 추월당한 위기에 더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GDP도 우리보다 후발국인 대만에게서 추월당했습니다. 이게 한국 경제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식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괜찮으냐? 중장기 잠재 성장 기본입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현 정부가 풀어갈 과제니까. 자, 인구, 저출산 고령화 문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이 인구가 잠재 성장 기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렇습니다. 자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단순 생산에서 벌써 레이버와 캐피탈 문제인데 캐피탈은 지금 저축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저축률이 적어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은행 구조 이구거든요. 캐시플로 자금 순환표에서 보면 은행이죠. 담보가 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공급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총 요소 생산성 부분을 보겠습니다. 높은 규제. 아까 우리 해외에서도 이엔캐스가 있지 않습니까? 규제가 문제다. 그다음에 부정부패, 옵티머스 펀드라든가 뭔가 이런 측면에서 그런 걸 규제하지 않으면 자 그게 총 요소 생산성 문제로 둔화되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어갈 때는 해외에서 보면 페이고 문제라든가 그 안전정책이라든가 글로벌 솔루션 같은 종전의 정책을 되풀이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각도의 정책이 좀 필요하다 하는 쪽에 주문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네. 언급해주신 페이고, 간지연, 글로벌 솔루션 이게 어떤 정책들일까요? 네, 사실 우리가 신유기관에서 보면 통화정책 지금 물가 문제 때문에 한국은행 금리를 올리지 않습니까? 예. 경기 문제 풀어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재정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거든요. 그럼 확장적 재정책,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기존 정부와 마찬가지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할 것이냐. 재정 역할 확장적 재정과 가겠습니다는 국가 채무 문제가 지금 이전 정부로부터 남겨놓은 과제거든요. 국가 채무 속에 재정이 강조되는데 재정에서 경기 부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현 정부에서는 국가 채무 문제도 해야 되니까 페이고라든가 간전 정책 같은 재정 준칙을 준수하는 속에 경기를 부양시켜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단순히 확정적 정책을 이렇게 주문하는 게 아닙니다. 해외에서는. 당신네도 지금 지금 국가 채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관리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재정, 피스칼 룰을 유지해 경기를 부양시켜야 된다. 그러면 그 정책이 어떠냐. 그게 페이고 정책, 그다음에 간지고 정책이다. 그러면 페이고 정책은 뭐냐. 절대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전 정부에서 재정 지출을 볼 때는 경기 부양과 관계없는 일반 경지성 경부, 공무원 수 늘려, 기관 늘려 이런 쪽이거든요. 일반 경지성, 경기 부양 효과가 적은 쪽에 그게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SOC 같은 경기 부양 쪽으로 해서 자 전체적인 지출을 증대시키지 않더라도 재정 지출을 준수하더라도 일반 경지성 경비 이렇게 해서 퍼플리즘적인 이런 공무원 수 늘리는 이런 쪽에 보단 줄여 그 세출 항목 줄여 페이 지불해라 그리고 꼭 어디로 투자성 경비 쪽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재정 지출은 늘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경기 부양이다. 그리고 간전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정부가 세수를 100이라 하더라도 지출을 100일 한다. 근데 균형 재정서 1은 텍스는 한번 꺾고 들어가기 때문에 경기 예측보다는 똑같이 해서 100으로 들어가면 경기 부양 효과가 100이 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재정 지출은 늘어나지 않으려도 경기 부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균형 재정 승수를 가진 겁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자,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 많은 사람이 이거 풀어라? 어떻게 풉니까? 젊은 사람들 지금 풀 수 있습니까? 지금 단순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당장 가져갈 때
자, 우리도 적극적인 이민 정책이라든가로서 제레미 시겔이 얘기했던 글로벌 솔루션 같은 이런 정책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이런 쪽으로 가져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축률이 제고가 쉽지 않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의 자본 캐시플로우 구조에 있어서는 대발 담보 관행이 있는 은행 쪽을 좀 줄여달라. 그리고 모험성 자본화는 증권 쪽으로 이렇게 그 캐시플로우 자금선 한 표를 좀 그쪽으로 좀 돌려달라. 그래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양도 차익 문제라든가 그것도 유예시키겠다. 그 다음에 거래소도 좀 당분간 유예시키겠다 하는 정책은 상당히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나온 정책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외화 캐시플로우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외환 위기를 겪었던 나라에서는 더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외환 위기를 겪었습니다. 낙인 효과, 스티그마 이펙트가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우리의 외화 캐시플로우는 다른 어떤 측면보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최근에 보겠습니다. 미국 적자 저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전 정부가 남겨놓은 과제입니다는 증시 자금 이탈되죠. 엄청 많이 되죠. 마지막 볼에 있던 채권 시장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보면 IMF의 신기준으로 우리가 외화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미니멈 기준은 100% 밑으로 떨어졌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외환 보유고에 있어서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는 지금 현 정부 입장에서 여기서 윤석열 정부입니다. 벌써 이렇게 현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됐죠. 입장에서는 자, 기축통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지금 세계에서 유일한 통화가 기축통화가 미국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미통화수협 현재 작년 말에 됐습니다는 당장 이것이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윤석열 이렇게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바로 한국을 들어오는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이런 문제를 좀 풀어가도록 이렇게 정부 풀어가도록 해외에서 이렇게 권유하는 것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우리 국민들의 심리 자체가 상당히 불안한 것 같아요. 어떻게 끌어올리면 좋을까요? 네, 이런 정책이 하더라도 사실 해외에서 이런 정책들이 하나하나 중요한 대목이라 하더라도 아마 시청자분께서는 당장 당신 뭐냐 그런 정책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죽겠다는 게 심리부터 위축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자, 이런 쪽의 얘기들이 그동안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게 해외에서 나왔던 얘기하고 또 우리나라의 소상공인과 젊은 사람들도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런 것은 시간이 다 돼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자막을 처리했고요. 그래서 지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렇게 지하 벙커에서 자, 이렇게 각오를 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떨어진 심리부터 개선시키는 측면에서 정부가 주도력, 그런 심리적인 측면에서 주도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위기 때에는 최고 통수권의 주도력, 이게 이제 각오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심리부터 빨리 개선해야 정부가 정책을 하더라도 심리가 개선돼 이렇게 움직여야 정책에서 수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꼭 좀 말씀드리면 지금은 복합이기 때문에 여야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새 정부가 또 새 대통령이 탄생했으니까 제발 좀 국민 편에서 제 살림살이 좀 개선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하면서 향후 5년 동안 좀 이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당면한 이 복합 위기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